기시다 총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큰 원전 방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방한 모습, 그 풍경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2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春の東京にお迎えしてから核も早くに新緑のソウルを訪れシャトル外交を本格化できる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자, 김수현 교수님, 기시다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태극기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도 매우 오랜만인데 현충원 참배하는 모습도 굉장히 오랜만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 현충원에는 독립운동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 아닙니까? 김수현 교수님, 이 장면 굉장히 저는 주목해서 보게 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현충원을 일본의 총리가 참배하는 게 12년 만의 일이거든요. 현충원에는 일단 이제 6.25 때 이제 참전했던 우리의 이제 순국 선열들이 묻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일본도 한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묻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사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현충원 참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사과나 이런 반성의 정확한 워딩이 이번에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충원에 참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사과라는 단어, 반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를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된 거잖아요. 예.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왔으니까 이제 셔틀 외교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일 간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만족스럽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평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진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의 정상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제 국립묘지를 이제 참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4월에 워싱턴에 가셨을 때도 이제 국립묘지를 참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특별한 그 예외적인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 그러면은 일본의 총리가 왔을 때 반드시 현충원을 방문했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2001년도 10월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서대문 역사박물관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반성과 사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금 이번에 오랜만에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총리께서 현충원에 혹시 방명록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롭게 1년 정도 사이에 등장한 우리 윤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사이에 정상 간의 만남이 너댓 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그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과 비교해 볼 때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큰 동력이 됐다
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진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어떤 교감, 공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공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공통적입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ユン大統領のご決断により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関する韓国政府による取り組みが進む中で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자, 박정호 의원님, 네. 일본 일각에서는 사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아주 일각에서는 아주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강렬 우익 중 일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 벌러 왔는데라는 망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완전 그냥 별개로 그냥 일각의 그릇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혹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신 분들, 일해야만 했던 분들이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진전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그 가슴 아픈 과거, 오래된 역사를 어떻게 한 칸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진전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지난 정부 몇 년 동안 굉장히 왜곡되고 흐트러졌었던 한일 관계, 국제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동북아에 있어야 한일 관계가 이제 복원되고 정상화된다는데 우리 조진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좀 어느 순간에 완전한 그 한일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강제징용 공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표하고 저렇게 진전된 입장을 표한 것도 저는 이번 그 방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좀 전에 조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보태면 외교 프로토콜상 정상이 방문하면 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 국빈 방문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저 실무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의 경우는 한 5가지 정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현충원 방문하는 거고 의회에 가서 의장을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공식 만찬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그렇고 굉장히 생략되고 실무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도 기시다의 방문은 실무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충원을 사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전혀 이 의전 프로토콜상 있지 않은 건데 기시다는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함으로써 거기서 특별한 메시지 이 문자나 말로는 안 했지만 그 행동으로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 국민한테 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예정보다 훨씬 빨리 저는 일본 내에 그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광폭 외교를 했잖아요.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광폭 외교의 반작용으로 그럼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조급함에 빨리 답방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한일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적인 광폭 예.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강제 동원에 대한 첫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였다라고 평가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진전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죄와 반성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내에는 언제까지 사죄를 할 것이냐 하는 사죄 필요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총리로서 일부 일본 내에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배려하면서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답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게 피해자들 식민지 시대에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런 표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결과 기시다 총리의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총리 개인의 심경을 토로한 것인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총리라는 거는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하는 거는 공식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은 사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로서 표현한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의 평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